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지난 그 7월 11일에 있었던 그 시험 문제의 8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분석을 해드려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제 제약 조건은 문장 그러면은 평서문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석을 해 드리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끊어 읽기를 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작과 전개 중에서도 주어 뒤에서의 전개까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표현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해가 완전히 숙달된 다음에, 즉 읽기가 숙달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 읽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 읽기 중에서도 현재는 시작과 전개, 문장 중에서는 평서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강의가 거듭될수록 이제 점점 문장은 길어지고 다양해지고 경우의 수가 많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고 어려우시다면 이전 강의들을 좀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에 필요한 용어를 좀 숙달시켜야 되겠다. 즉 단어에 관한 사자 돌림의 용어와, 또 둘째 문장에 관한 어자 돌림의 용어, 그리고 간간히 우리가 익숙시켜야 하는 문법에 관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가면서, 아무튼 시작은 천천히, 그리고 문장은 아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영어에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2020년 7월 11일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 중에서 문제 9번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분석을 해 드려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는 문장은 뭐 해석을 해서 이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해 중에서도 완전 시작, 즉 우리가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면서,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면서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으냐, 지금 이걸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라는 말은 아주 쉽기는 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어를 형성하는 모습은 대단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문처럼 첫 단어를 보는 순간 그 단어의 품사가 명사나 대명사로 느껴져서 그 단어를 주로 하는 일,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또 조금, 아주 조금 변형을 해서 더라는 관사를 보면서, 관사는 반드시 명사까지 읽고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너무너무 초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주어라는 말이 쉽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한 단어의 명사로서의 주어 쉽다. 너라는 관사를 보면서 명사까지 읽는 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8번 문제의 문장에도 나왔듯이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도 있고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어를 느끼고 주어를 느꼈다면
얼만큼이 주어인가 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어 다음에 전개를 하면 우리가 주어 다음에 이런 것이 딱 단어를 보는 순간 주어 다음에 뭐 나왔냐 라고 말했을 때 자신 있으면 동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어 다음에 뭐 나왔냐 자신 있으면 동사라고 말을 하면서 전개를 이어가는 거죠. 따라서 또 쉬운 문제 주어 다음에 뭐 나왔느냐 하고 말할 때 우리가 확연하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관계없 써봅시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그러면 주어를 끊어 읽는 습관을 들여보자. 다음 주어 다음엔 작게 자신 있으면 작게 동사라고 말을 해라. 커지면 서술어라고 말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식어라고 말을 해라. 다음 만약에 수식어라면 수식어를 잘 읽어라. 뭐 나올 때까지 동사 나올 때까지 뭐 나올 때까지 서술어 나올 때까지 이런 용어들을 구사해 가면서 문장을 시작하고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예문들을 볼까요? 그 다음 예문들을 보면 다시 문장을 한번 끊어 읽어봐 하는 순간 첫 단어를 보고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다음 주어 다음에 뭐 나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오늘의 이제 문법적 단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단어의 품사는 아니지만 영어에는 조동사라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will, shall, can, may, must 그리고 그것들의 과거형 그리고 아주 가끔은 need, not 뭐 이런 정도 혹은 ought to 이런 정도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동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두 번째 조동사가 하는 일이라는 건 동사를 도와준다. 어떤 의미에서 시제상 도와줄 수도 있고 의미상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조동사다. 이제 하는 문법적인 용어를 하나 익혀보신다면 다시 문장은 첫 단어가 주어요. 관사로 인한 명사가 주어요. 첫 단어가 주어다.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하고 말씀드렸을 때 자신 있으면 동사라고 말을 해라. 그런데 지금처럼 will이라는 조동사가 may라는 조동사가 could라는 조동사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원칙이다? 서술어다. 그러면 서술어 속에 이제 무엇을 찾아라? 동사. 모든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 라고 말하면 조동사를 느끼면 서술어라고 말을 하면서 조동사 뒤에 동사를 찾는 거죠. 다시 조동사를 보면서 서술어라고 말하고 조동사 뒤에서 동사를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에서 하나의 특별한 형태 조동사를 보면서 서술어라고 말하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잘 쓰는 말투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한다. 동사가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수식어가 끼어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기 전 요만큼의 수식어가 끼어들어 있는 이런 현상도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동사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라? 서술어. 조동사에 대한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한다? 동사.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건 뭐로 그냥 쓱 넘어가자? 수식어. 이런 식의 문장을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런데 다시 한번 문장은 첫 단어를 보고 명사라고 느껴서 그 명사를 주어로 읽었다. 첫 단어 관사를 느끼면서 명사를 찾아서 그것을 주어로 읽었다. 이렇게 읽은 거잖아요. 다음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는 1. 동사가 아니다. 2. 조동사도 아니다. 3. 이 단어를 전치사라고 한다면 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니까 서술어가 나온 게 아니다. 그렇다면 주어 뒤에 무엇이 나왔냐 하고 물으면 1. 단어를 보면서 전치사라고 느껴라. 전치사라고 느끼면서 문장의 무엇이 나왔냐 하고 물으면 문장의 뭐라고 말하라? 수식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수식어냐 라고 물으면 전치사는 반드시 뭘 찾아서? 명사. 그것을 뭐 삼아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어서 일단 수식어를 탁 뺐더니 다시 우리는 주어 뒤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 서술어. 그런데 서술어가 안 나오니까 무엇이 끼어있다? 수식어. 수식어를 읽으면서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라? 서술어 나올 것이다. 그러면 will이라는 뭘 보는 순간? 조동사. 뭐의 시작이라고 보면서 서술어. 모든 조동사 뒤엔 무엇이 나온다? 동사. 이런 식이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굵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다? 주어. 그래서 주어를 읽었어요. 주어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작은 용어 1. 동사. 동사보다 큰 용어 2. 서술어. 3. 동사나 서술어가 아니면 뭐 수식어 하면 인이라는 전치사를 보면서 뭐가 돼요? 수식어. 수식어는 뭐 나올 때까지야? 서술어.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오늘 뭐 자주 나온 거죠. 첫 단어 관사를 보면서 명사를 찾아서 그만큼을 주어로 했다. 다음 약간의 문법적인 이야기죠. seen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seen은 se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과거 분사는 수동태라는 개념의 서술어다. 2. 이 have 동사를 만나는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라는 용어를 가진 서술어다. 그런데 지금의 PP는 비동사도 없고 have 동사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비동사도 없고 have 동사도 없는 PP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는 크게 말하면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갑시다. The identity politics가 문장에 뭐라는 걸 안다? 주어. 주어 다음에 seen이라는 뭘 보는 순간? PP를 보는 순간 비동사도 없고 have 동사도 없는 PP는 무엇으로 쓰였다? 수식어다. 그럼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수식어다. 그럼 수식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주어 뒤에 수식어가 떴다는 말은 무엇을 찾아 일단 떠나보라? 서술어. 즉 무엇을 일단 찾아 떠나보라? 동사.
동사 앞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조동사. 조동사 앞에 무엇도 있을 수 있다? 부사. 하는 순간 이렇게 딱 조동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위에서 보다시피 이 문장, 윗문장과 아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첫째, 간단하게 주어로 시작하였으나 수식어가 아주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식어를 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서술을 찾을 것이냐. 일단 수식어를 왕창 보면서 서술을 찾아놓고 수식어를 요리할 생각할 것이냐. 그것은 뭐 it's up to you.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문제 9번의 문장들은 물론 순서는 제가 좀 바꿔 놓았습니다. 문제 9번의 문장들은 아주 뭐 주어를 간단하게 시작하고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뒤에 서술어 나오거나 주어 뒤에 수식어가 짧거나 주어 뒤에 수식어가 약간 긴 이런 유형의 문장을 찾아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문장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문장 시작은 다시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주어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가 나올 때까지 부사를 끊어 읽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겠고, 말이 좋아 부사지 부사를 이루는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로서의 부사가 있는 반면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분사, 구문, 전치사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의 형태를 가지고 부사를 이루는 방법이 있고, 접속사를 통해서 절의 형태로 부사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부사의 길이, 부사의 형태, 부사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 이외에 우리가 주어냐 아니냐에서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 가령 유도부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등이 접속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덤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폐일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우리가 역시 단어의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까요? 품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문장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잘 할 거예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 뜻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은 나중에 읽고 나서 표현할 때 필요한 게 뜻이지 처음부터 뜻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읽기를 하니까 instead of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품사가 필요하다. instead of는 전치사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명사를 만나서 그것을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문장의 부사로 끊어 읽는 일, 즉 instead of가 전치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그 목적어 자리에 thousands or billions가 명사라는 것, of 다음에 likes and followers가 명사라는 것을 알아서 정확하게 부사를 읽으면 당연히 we라는 무엇이 나오고 주어, will이라는 뭐로부터 조동사,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모든 조동사들이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이런 게 나오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 문장은 또 그나마 전치사로 시작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잘 읽었더니 문장을 시작하는 부사가 또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보니까 첫 단어는 전치사예요. 그죠? 그러면 전치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를 부사로 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다시 써놓고 보면 문장을 시작했대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부사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주어가 나와야 되고, 주어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once라는 단어가 탁 뜬 겁니다. 그렇다면 once라는 단어는 예전에, 옛날에, 한때라는 부사일 수도 있고, once라는 단어는 접속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딱 보는 순간 다시 전치사로 인한 부사를 뺐다. 주어 나와라. 명사 나와라. 근데 그 자리에 once가 떴다는 건 주어가 나오지 않았다. 즉 명사가 나오지 않았다. once라는 부사가 떴거나 접속사가 떴다. 그런데 once라는 단어 뒤에 주어, 서술어, 동사 등등등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봐 once는 뭐라는 걸 안다? 접속사다. 그렇다면 접속사가 절을 이룰 텐데 절에는 무슨 절이 있을까요?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that, wh, that 접속사 that이나 wh가 들어오면 명사절과 형용사절, 가끔은 부사절이 되지만 that과 wh가 아닌 접속사들은 10중 9.5 무슨 절을 유도할까요? 부사절인 거예요. 그럼 다시 문장은 전치사로 인한 부사를 간단하게 읽으면 무엇이 나올 줄 알았으나 주어가 나오지 않았으니 once라는 접속사로 인한 무슨 절? 부사절을 좀 길게 한번 빼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길게 한번 빼면 부사를 빼는데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커마가 힌트가 된다. 일단 길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랬더니 may라는 조동사로부터 서술어의 시작이니까 이것이 뭐가 되고 주어.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문장을 길게 하는 주범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길게 하는 주범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줄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문장에 절이 뜨면 항상 괴로울 정도로 문장이 길어진다. 2. 문장에서 등위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하면 문장이 길어진다. 그런데 for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끊어 읽으면 조금 문장의 길이는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충고들을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2번의 예문에서 이제 봤다시피 첫 단어가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부사를 끊어 읽을 때 이 부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짤막한 부사일 수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또 그 뒤에 뭔가를 달고 상당히 길어지는 부사가 우리를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장을 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가 좀